오늘 주제는요, 안면홍조입니다. 안면홍조, 이 정확히 어떤 평상시 얼굴이 붉으신 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갑작스럽게 혈관의 팽창으로 인해서 얼굴의 특정 부위 또는 전체적으로 갑자기 빨개지는 현상을 안면홍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증상은 일단 붉은 것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안면홍조라는 것은 붉은 것만 의미를 하는 것이 맞고요. 예. 어떤 원인에 의해서 안면홍조가 왔느냐에 따라 안면홍조와 동반되는 다른 증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혈관성 어떤 장애에 의한 예. 혈류의 증가에 의해서 오는 경우에는 예. 두통이라든지 두통. 예, 매식고음이라든지 또 피부 질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려움증 같은 것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두통, 메스꺼움, 가려움증을 동반할 수도 있다. 자, 네. 원인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네. 우리가 보통 예전에 얼굴이 빨개진다고 하면 보통은 이렇게 숫기 없는 분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할 긴장을 때. 할 때, 창피할 때, 이럴 때 이제 얼굴이 붉어지는 경향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는 간이 약해서, 간 기능이 약해서 술을 드시면 얼굴이 유독 붉어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는 되게 대체적으로 그런 두 분의 부류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어떻습니까, 원인이? 아주 잘 분리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자율신경 장애에 의한 안면홍조증입니다. 교감신경의 흥분 상태가 되면 예.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요. 그러면서 혈관이 이완되고 예.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전신의 혈액 공급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안면 쪽에서 혈액 공급이 늘어나는 상태가 안면홍조죠. 그래서 교감신경 장애를 동반하는 안면홍조는 다는 아니지만 예. 땀을 같이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땀을 내는 경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발표하거나 남 앞에 갔을 때 예. 손발에 땀 나죠. 긴장해서. 긴장해서. 발표하려고 뭐 했을 때 남들한테 이렇게 눈에 띄었을 때 네. 여러 사람의 시선 집중되었을 때 땀이 나는 것 그러면서 얼굴이 빨개지는 것은 둘 다 교감신경 흥분 상태에 나타나는 반응이고요. PD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제 간에 대한 문제는 예. 남성에 있어서 가장 많은 안면홍조증입니다. 거의 정답이죠. 이제 그 이외에 하나 더 이제 예시를 한다면 갱년기 장애, 화병에 동반되는 그래서 아까 화병과 연관돼 있다고 말씀하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여성형, 중년형, 폐경형 또 안면홍조가 또 있겠습니다. 첫 번째 건 알겠고 두 번째 거는 이제 술 많이 드신 분들은 얼굴 빨개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되게. 예, 간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결국은 알코올의 어떤 작용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 유독 원장님 얼굴에만 빨개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얼굴에 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예. 이제 뇌 쪽으로 혈류가 많이 증가하고 예. 얼굴의 피부가 얇기 때문입니다. 아. 다른 피부는 몸속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또 술을 먹으면서 말도 많이 하고 예. 여러 가지 감정 표현도 많이 하면 혈류가 위로 많이 가거든요. 또 흥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원인들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고 예. 또 얼굴이 안 빨개지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얼굴이 저는 제 주변에 네. 예전에 하얘지는 분도 봤어요. 그렇습니다. 술만 먹으면 하얘지는 분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분은 왜 그런 겁니까? 사실 하얘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혀 빨개지지 않는 거죠. 보통 식사만 하더라도 예. 음식을 먹으니까 붉어지거든요. 식사만 해도요? 네, 보통은 이제 혈류가 이제 저작 기능, 이빨로 씹는 기능이라든지 예. 음식을 자꾸 먹고 뜨겁고 매운 음식을 먹으니까 예. 그럴 수 있는데 예. 술을 먹으면 사실은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 때문에 많이 들어본 성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타이레놀 같이 먹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예, 그 성분 예. 때문인데 예. 그것을 분해하는 이제 탈수소 효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이 동아시아 우리 이제 특히 중국의 한족 계열이 그 효소가 부족하거든요. 유전적으로 그렇습니다. 유전적으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절반 정도는 얼굴이 알코올에 의한 얼굴 빨개짐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얼굴 빨개짐이 잘 생기는 분들이 예. 알코올 중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요? 예, 먹자마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아세트알데히드의 공격에 의해서 예. 두통이라든지 얼굴 빨개짐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메스꺼림도 나타나고요. 몸이 힘들어지는 거군요. 예, 나는 술이 안 받아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한 병, 두 병 마실 때 한 잔, 두 잔으로 끝나다 보니까 예. 알코올 중독도 잘 안 생기고 또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식도암도 잘 안 생기고 되죠. 이런 장점이 오히려 있습니다. 그래요. 뭐 호르몬도 안면홍조에 영향을 끼칩니까?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말씀드린 여성형 폐경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폐경기가 됐을 때 여성 호르몬, 남포,
자극 호르몬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해지면서 이제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이게 주로 그 계절과도 연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온도 변화에 의한 부분이 예. 이제 차가운 공기를 쐬고 바깥을 다니다가 집에 갑자기 뜨거운 공기로 노출이 되면서 그 온도의 편차가 클수록 갑자기 혈액이 확 들어오거든요. 그럼 급격한 팽창을 보이면서 그것이 눈에 띄게 빨개지기 때문에 예. 뭐 이런 이제 온도 변화가 클수록 얼굴에 있는 혈관의 팽창이 눈에 띄게 보이기 때문에 날이 쌀쌀해질수록 잘 생기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나 붉게 나타나야 이게 안면 홍조 정도구나라고 진단할 수 있는 뭐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술을 다 먹었다든지 예. 또는 폐경기라 하더라도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진다든지 예. 이런 모든 것은 안면 홍조의 일시적 현상이고요. 아, 일시적인 현상. 그것이 남아서 예. 상당 기간 유지될 때 아, 상당 기간. 예를 들어서 우리 전방에서 군 생활 하신 분들 보면 네. 영하 20도, 30도 되잖아요. 그럴 때 노출이 오래되면 피부 앞면에 동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분들은 빨개진 상태가 한참 가거든요. 며칠을 가기도 하죠. 맞아요. 이런 것이 전형적인 안면 홍조라고 치료를 받아야 될 증상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일상생활에 우리가 흔히 뭐 말하는 그 일상생활에 불편한 정도? 네. 뭐 그 정도까지가 느껴지겠군요. 그러면. 그럼요. 이제 심할 때는요. 예. 이제 그 주사비라고 해서 코가 빨개진 상태로 그냥 안 없어지고 뭐 예. 사시사철 술을 안 먹었는데도 술 먹었다고 오해를 받고 그러는 분들이 이제 주로 치료 대상이고 그게 심해질 때는 가렵거나 때로는 아프기도 하거나 색깔이 보라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아, 그 정도 되면 굉장히 심각한 거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안면 홍조는? 방금 PD님이 정리해 주신 간이냐 아니면 교감신경이냐 아니면은 폐경에 관련된 호르몬의 문제냐에 따라서 원인을 제거해 줍니다.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에 대한 것은 유전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유전적인 부분이 있는데 유전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예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잘 생기지 않게끔 간에서 효소 반응 해독작용을 잘 시키게끔 하는 간 기능 개선이라든지 숙취 해소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음식에 관련된 부분들은 음식 조절을 또 시키게 됩니다. 히스타민 계열이라든지 이제 아민 계열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예. 단 과일 또는 무슨 홍어, 예. 저장 음식들, 치즈, 와인 이런 것들에도 또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이 유발을 시킬 때는 음식을 또 절제를 시켜드리고요. 아, 그래요? 예, 여성 환자분들 폐경기인 경우에는 호르몬을 직접 만들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호르몬과 충돌이 되는 열 반응, 혈관을 팽창시키는 열 반응을 자제시켜주는 또 한약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죠.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치료나 예방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일단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일단은 그 교감신경 흥분 관련해서 네. 우리가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기본적으로는 교감신경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네. 과도하게 교감신경이 흥분하는 신경이 과긴장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경 과긴장을 내릴 수 있는 그렇다고 신경안전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마음의 편안함을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약재들.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우리가 솔잎향을 맡는다든지 국화향을 맡는다든지 예. 그런 아로마 향을 맡을 때도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바로 뇌에서 나오는 신경핵에서 그런 과도한 신경 물질의 분비를 막아주기 때문에 교감신경의 과도한 그 혈관 팽창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 여담인데 원장님. 네. 제가 사실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네. 여러 명 앞에 서서 발표를 못했어요. 네. 얼굴이 너무 심하게 빨개져서 네. 막 떨고 막 부들부들 떨고 머릿속이 막 하얘지고 네. 이런 게 이제 방송 생활하면서 고쳐졌거든요. 그렇죠. 제가. 네. 근데 그것도 치료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수의 인원 앞에서부터 조금씩 뭐 경험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수면을 취할 때 이완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 어떤 긴장된 환경에서 긴장감을 떨어뜨린다든지 하는 반복된 수련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단전호흡이라든지 단전호흡. 예, 이완 수련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또는 자기 최면이라든지 우리가 연설을 하기 전에 떨잖아요. 떨죠. 긴장이 예. 되죠. 내 앞에 아무도 없다.
네. 나 혼자 얘기한다라는 자기 체면을 가지고도 뇌의 신경에게 과도한 흥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을 통해서도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저도 나름 괜찮은 방법을 쓴 거네요. 좋은 방법을 성공하신 거죠. 성공한 케이스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원인 이 간 부분하고 호르몬 부분은 질문을 통해서 풀어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간 얘기만 해도 뭐 그렇죠. 몇 시간을 해도 모자란 시간이기 때문에 자 2부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슬기로운 건강생활 3부로 이어가겠는데요. 3부에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궁금증을 주로 풀어드리는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